이번 수업에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하는 AD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와 가장 유사한 건 DAC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날로그, 즉 전압을 0과 1로 된 로직 시그널 디지털로 컨버팅하는 것을 ADC라고 부르고요. 디지털을 0과 1로 된 값을 아날로그, 즉 전압으로 컨버팅하는 걸 DA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DC와 DAC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대부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ADC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칩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트 A의 0, 1, 2, 3은 각각 ADC 0, 1, 2, 3이라는 네트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네트 이름을 가보면 ADC 0이라는 것은 5V에 1kΩ, 1kΩ 정확히 전압 디바이드가 돼서 2.5V가 입력이 됩니다. 이 전압을 디지털로 0과 1로 된 값으로 컨버팅하는 게 ADC죠. 그리고 ADC 1번 채널은 3.3V의 전압 디바이드, 정확히 절반이니까 2.5V가 아니라 3.3V의 절반이니까 1.65V, 그죠? 65V의 전압이 ADC1으로 공급되고요. ADC2에는 3.3V의 가변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0V서부터 시작해서 3.3V의 가변되는 값이 저항에 따라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ADC3에는 LM35DZC라는 온도 센서 서미스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미스터가 연결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어서 여기에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디지털로 컨버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 ADC가 동작되기 위해서 3.3V의 전압을 ADC 블록에다가 인가됐고요. 그리고 3.3V가 레퍼런스의 기준값이 됩니다. 즉 3.3V가 0V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압값이고요. 이것을 10비트 혹은 11비트, 10비트는 1024겠죠. 1024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ADC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기준 전압 밸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 A가 인풋, 아웃풋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인풋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출력값, 모드 값은 1, 1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어디셔널 펑션에는 ADC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ADC 값. 그래서 이 ADC 1, 2,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STM32F767이 갖고 있는 이 ADC가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ADC 1, 2, 3이라는 입력 단자가 입력 0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16개가 있는데요. ADC가 16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널이 16개고요. 채널이 16개고 그리고 각각 16개 중에 오로지 스위치가 온되는 녀석들만 온되는 경우에만 하나만 선택되겠죠. 하나만 선택된 것이 ADC 1번으로 입력이 돼서 실질적인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컨버팅이 됩니다. 그래서 ADC 1번 블록이 실질적으로 전압이 디지털로 컨버팅 되고 여기에는요 ADC 1, 2, 3 입력 0 채널부터 15번 채널 6개가 더불어서 내부 레퍼런스 입력 전압이 17번으로 할당되고요. 그리고 18번에는 배터리의 4분의 1 전압 그리고 내부 온도 값 Vsense 값이 얼터네이트 돼서 18번 핀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총 0부터 15번 16개와 17, 18번 개가 ADC 입력 소스원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ADC1이 입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2는 마찬가지로 0번부터 15번까지 있지만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C2 블록은 실질적으로 ADC 1, 2, 3, 0번부터 15번까지가 커넥티비티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C3도 마찬가지입니다. ADC2와 동일하게 내부에 있는 시그널은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 외부의 1번, 0번부터 15번 채널의 입력에 따라서 ADC3에 어떤 값이 입력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DC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정리하게 되면요. 16채널의 입력으로 되어 있죠. 채널이 16개지만 실제 ADC 블록은 3개죠. 그죠? 그래서 16개의 채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에 입력하는 전압이 3.3V가 12비트 최대, 즉 3.3V를 12비트니까 4096으로 나눌 수 있다. 4096의 디지털 값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실질적으로 16번, 17번, 18번으로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온도, 그죠? 내부 온도와 배터리의 4분의 1 전압이 17번에 할당되어 있고 18번에 할당되어 있고 16번은 레퍼런스 전압이 할당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ADC1 블록에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이 12비트 4096으로 할당할 수도 있지만 10비트, 8비트, 6비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비트는 1024죠. 1024개로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고 8비트는 512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레졸루션에 따라서 AD 변환 속도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비트 레졸루션의 경우는 변환값, 즉 전압이 들어가서 최종 디지털 값이 변환되는 시간이 0.5 마이크로세크가 소요된다. 그런데 만약에 12비트가 아니라 6비트 같은 경우는 1000나노로 굉장히 600나노로 굉장히 빠르게 컨버팅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DC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먼저 AD 변환 스타트라는 비트가 있습니다. 이 비트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변환이 되면 이러한 변환 디지털 값은 변환 결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ADC도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최고 30MHz로 동작할 수 있지만 우리 하드웨어는 27MHz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프리프로 버스가 54MHz로 사용하고 있죠. 그거의 2분주에서 27MHz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DC 블록을 27MHz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까지 정리한 것을 보면 ADC 블록은 1번, 2번, 3번인데 각각의 입력 채널은 하드웨어적으로 16핀이 있겠고요. 그리고 17번인 레퍼런스 전압, 18번인 배터리의 4분의 1 내부 온도 값을 각각 ADC1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DC 컨버전 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락을 27MHz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ADC는요, 변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입력하는 볼테지를 샘플링하는 샘플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만약에 2.2V가 들어오면 2.2V를 여러 번 혹은 수십 번 샘플링하는 샘플링 시간 동안 전압값은 홀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샘플링된 볼테지를 실질적인 디지털로 변환하는 컨버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시간과 변환 시간을 합해서 AD 변환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시간은요, 사이클로 우리가 정의하는데 샘플링 시간이 짧을수록 혹은 샘플링 시간이 길수록 레졸루션 값이 달라지겠죠. 레졸루션 비트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2비트 레졸루션, 10비트, 8비트, 6비트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샘플링 시간은 3클락으로 가정한다 해봅시다. 3클락이겠죠. 3클락이고요. 그리고 변환 시간을 12클락, 굉장히 느리죠. 6비트는 빠르고, 근데 12클락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7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환 시간은 12비트 경우에는 15클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556 나노세크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고속이죠.
어떤 값이 입력이 돼서 500나노망 이후에 디지털 값으로 변한다는 건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ADC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6비트, 8비트의 레졸루션이 굉장히 분해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비트 혹은 12비트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분해능을 쓰고요. 그리고 각각 샘플링을 3클락으로 해도 됐지만 너무 고속이다 보니까 480클락으로 샘플링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480 사이클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48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넉넉한 컨버전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프로그램 기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ADC의 구조와 동작, 그리고 컨버전 시간, 그리고 ADC 채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동영상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